반갑습니다. 자, 피부 미용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는 파트죠. 그래서 이 피부 미용에 대한 이론 수업 오늘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주제별로 목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보시면 크게 1, 2, 3, 4 그리고 5, 6, 7 나눠 놨습니다. 첫 번째 피부 미용학, 두 번째 피부 미용 관리학, 세 번째 피부 분석, 그다음에 네 번째 피부학을 먼저 네 가지 설명드릴게요. 피부 미용학은요, 일단 피부 미용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역사.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가 어떤 변천사가 왔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피부 미용학을 배운 피부 미용인의 자세와 역할,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꼭 이론이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것들이 진행이 돼야 됨과 동시에 그것들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인지한 상태에서 보시면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특히 역사는요, 헤어나 그다음에 메이크업, 그다음에 피부, 네일 모든 곳에서 다 출제되는 공통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론을 다 습득을 하셨다면 그 이론에 부합되는 역사를 다 모아서 하나로 묶어내십시오. 그랬을 때 그것들이 시험 그 한 문제, 두 문제에 해당하는 명확한 답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그게 헤어 쪽인지 아니면 메이크업 쪽인지 아니면 피부 쪽인지에 따라서 내가 관점만 조절을 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피부 미용인의 자세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피부 미용인의 자세와 역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랑도 연결되냐면 바로 그 사람을 대하는 상담적인 부분의 문제와도 연결되고요. 교육학적인 곳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피부 미용 관리학입니다. 자, 피부 미용이랑 피부 미용 관리학은 엄연하게 뭐가 들어가다?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습적인 영역이겠죠. 그러면 실습적 영역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순서입니다. 순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피부 미용학 관리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클렌징, 딥 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영양물질 도포하기, 팩과 마스크, 제모, 이렇게 순서가 바로 피부 미용학 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각각의 클렌징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클렌징에는 뭐가 들어간다? 우리가 닦아내는 클렌징도 있지만 한번 정돈하는 클렌징도 있죠. 그게 바로 토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수에 대한 토너, 즉 화장수에 대한 세 가지 수렴, 유연,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목표, 정의, 사용 방법, 트러블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한 이론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통합적 문제에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가장 어찌 보면은 이 지금 1, 2, 3, 4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관리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제품에 대한 클렌징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종류, 그다음에 각각을 쓰는 순서, 그다음에 주의점.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다? 피부 타입별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요것들이 정리가 다 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문제 자체를 풀 수 없어요. 2점짜리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없지만 4점짜리는 더더욱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답형과 서술형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정리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피부 분석입니다. 자, 미용학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서 어떤 역할로 사람을 대해야 될지가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실습적인 부분에서 정리가 다 돼 있다면 바로 그걸 갖고 사람과 함께 하는 걸 배워야 되겠잖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느냐? 피부와 피부의 상담과 분석이라는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는 자, 상담의 영역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석 중에 뭐가 있나요? 지성이냐, 건성이냐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기기라든지 스킨스코프 또는 우드램프, 확대경 이런 것들의 기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상담, 거꾸로 상담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대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과 분석이 연결되게 대해서 푸는 문제들이 꼭 나왔었죠. 그죠? 한 문제 나고 또 뭐예요? 기기별로 어떨 때 쓰는 건지 특히 우드램프에 대한 거. 우드램프 색깔별로 피부별로 어떻게 나누는지 연결고리. 이 사람은 피부가 지성이에요. 무슨 색깔이 나와야 될까요? 오렌지 색깔이 나는데 이 사람은 무슨 피부일까요? 그러면 그 피부 색깔 가지고 뭐 해요? 목적정의 기능 종류 순서 주의점 피부 타입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이론 하에 바로 관리학까지 연결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들이 사실상 다 하나라는 통합적인 개념을 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과 분석이 사실은 피부 미용 관리학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풀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통합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히 통합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이런 거죠. 우드램프 색깔은 뭡니까? 확대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센치 간격으로 해서 써야 됩니까? 자, pH 측정기는 어떻게 해서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순서대로 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피부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제품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딥클렌징을 써야 됩니까? 라고 연결되는 통합 문제 또는 지금 오늘 수업은 피부학이지만 해부학, 계통, 호르몬하고 연결되는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자가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와 그다음에 기름이 나오는 피지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또는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이 사람한테 아로마를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피부가 이런 상태인데 아로마를 어떻게 적용하고 마사지를 어떻게 하고 림프 드레나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피부는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발 반사해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또는 그런 사람들이 얼굴에 어떤 문제랑 연결됐을 때 난 이 사람한테 어떤 그림을 그려줘야 될까요? 이런 게 다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피부에서만 멈추지 않고요. 피부하고 해부학, 피부하고 공중보건 또는 헤어랑 피부, 그 중간에 두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하는 동안은 명확하게 그 대분류에 들어가 있는 소분류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게 어떻게 통합돼서 나올 건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풀이하면서 연관관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피부학이에요. 피부학은 말 그대로 피부학 또는 이 가운데 뭐가 빠져있냐면 피부 생리학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병리학은 병적인 거예요. 질환적인 거고요. 생리학은 말 그대로 원래 생리적으로 즉 원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부는 정상적인 피부라면 바로 이런 상태의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피부는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 형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피부를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저층부터 무슨 층 해서 표피층은 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저층부터 쭉쭉쭉 올라서 각질층으로 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8일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는 공부가 피부학이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그동안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 각각의 표피와 진피, 피하 지방의 각각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요 그 역할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장애가 돼가지고 올 수 있는 원발진, 속발진 같은 질환 그다음에 거기에 균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균이 생겨가지고 그게 무너져서 생길 수 있는 흉터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이제 여드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또는 햇빛에 의한 자외선에서 생길 수 있는 색소 질환 그다음에 콜라겐이 계속 뭐가 된다? 햇빛을 받으면 또는 내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노화가 되더라. 노화에 관련된 건 또 뭐랑 연결돼 있죠? 콜라겐과 관련되어 있죠?
어떤 질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피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생리학을 알아야 될 이유이고 기출 문제도 그 연관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들을요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들이 그 소분류와 저기의 소분류가 연결돼서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해드리면서 연관되어 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공부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대분류와 중분류와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소분류들, 그 안에 드는 소분류들을 나눴을 때 그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그게 통합 문제로 꼭 기출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통합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예상하시고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목차부터 공부하셔야 되고 그 목차를 연결하는 기출문제에서 이거랑 이거구나 꼭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나는 공부의 흐름 효율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피부 기기학 5번, 그다음 6번은 화장품학, 그다음 7번 특수케어예요. 자, 5, 6, 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점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자, 피부에 대한 거, 그다음 피부를 관리하는 법, 그다음에 피부 자체에 대한 거 이런 공부를 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제품에 대해서 기기 이런 접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피부를 좋게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바로 우리 이번 기출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 피부 기기학에서는 어떤 분류로 해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 그 수업이 시험으로 나올까요? 그거를 보니까 물리적인 힘, 압력, 직류, 교류. 자, 물에 의한 거, 물리적 힘에 의한 거, 그러니까 누두들기는 거죠. 압력을 위한 거, 누르는 거죠. 프레스. 직류, 교류는 전기예요. 주로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바로 요런 직류 교류를 이용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또 뭐도 있었냐면 빛을 이용한 기기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최근에 나온 기기들 중에 보면은 PDT라는 기기가 대표적인 빛을 이용한 기기죠. 자, 이런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기기의 특징들이 바로 여기에 써 있죠. 압력의 대표적인 건 석션기.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 기기를 이용한 문제들 중에 이 직교류를 이용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이온토포레시스라든지 이온토포레시스 그다음에 디스는 이제 빼주는 거죠. 이온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사용을 해야 되고 얘네 역할이 뭔지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저주파, 고주파, 중주파 이런 파장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사람한테 이걸 썼을 때 이게 적당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능, 용도, 주의점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사용 순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소분류로 다 적어놨어요. 교재 보시면. 그리고 그 문제가 다 시험 문제였어요. 모든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제목을 보세요. 아, 목적, 아, 기능, 아, 순서. 이론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연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 다 교재로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교재를 보시면서 시험 문제를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아 요렇게 연결됐을 때 요거를 정리하겠구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걸 좀 더 추가해서 더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다가 더 추가를 하실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